오늘은 산후조리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산후조리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근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그때는 아기 낳고 산후조리를 할 수 없어서 몸이 아직도 시원찮다 라고 이따금씩 얘기를 하시는데, 첫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여성의 몸은 변하잖아요. 아기가 나왔다고 몸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오히려 한번 변화됐던 몸은 완벽하게 똑같이 예전처럼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통해 최대한 이전처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산후풍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산후풍은 출산 후에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몸이 아파오는 걸 얘기하는데요. 임신을 하면 우리 몸에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인대 주변의 근육을 벌어지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출산을 위한 과정이죠. 이 호르몬은 출산 후 6개월까지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허리나 손목, 손가락 마디 같은 관절 부위가 약해지고 통증이 시작돼요. 또 출산 후에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한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산 후에 6주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산후 약 2달간은 더 되도록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산후풍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대표적 원인은 찬 기운에 몸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후풍을 예방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한번 걸리고 나면 완전한 치료가 어렵고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올바른 관리가 절실한 거죠. 산후기를 잘 보내면 산후풍도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몸에 생긴 변화가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의 기간을 산후기라고 불러요. 보통 출산 후 4주부터 6주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는 첫 번째, 커졌던 자궁이 수축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출산 직후엔 배꼽 근처에 와 있고 2주 정도 후에는 골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배꼽 아래에서 자궁이 계속 만져지는데 이때 자궁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병원에서 마사지를 따로 권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무작정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또 모유 수유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자궁 수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하네요. 흑배알이라고 자궁 수축이 되면서 오는 산후 진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궁이 빨리 회복될수록 통증이 금방 사라지니까 회복에 더욱 신경 쓰자고요. 자, 두 번째, 산후기 동안에는 오로도 분비되죠. 오로는 출산 후에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인데요.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다가 점점 붉은기가 옅어지면서 갈색, 노란색, 백색으로 바뀌어요. 보통 출산 후 20일경이면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지는데 만약에 혈과 같은 분비물이 계속 나올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해요. 세 번째, 보통 모유 수유를 실시하고 약 6개월 정도 동안은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치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엔 평균적으로 출산 후 6주 이전에 배란이 시작돼요.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산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까지 해버리면 엄마가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연년생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때문에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피임은 필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산후조리라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몸을 따뜻하게, 관절에는 물이 없게. 몸을 따뜻하게 해서 산후풍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상처 회복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많이 늘어나 있는 인대와 근육은 최대한 사용을 줄여 회복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산후조리 때는 주변 사람, 특히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남편분들도 이 영상 꼭 같이 보면 너무 좋겠죠? 첫 번째, 실내 온도, 방바닥.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를 해줘야 해요. 24도 내외가 가장 적절한데요.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환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이라도 긴팔, 긴 바지를 입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을 맨발로 돌아다니면 발목이 시렵고 아플 수 있으니까 꼭 양말을 신고, 실내화가 있다면 신는 걸 추천드릴게요. 옷과 양말을 입을 때는 꽉 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널널한 걸로 입어서 부종이 빨리 빠지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샤워 목욕. 출산 후에 나오는 오로 때문에 빨리 샤워를 하고 싶겠지만 가급적 샤워를 하지 말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찬 공기, 찬 물, 찬 바닥 등등 몸이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따뜻한 물, 따뜻한 공기 등 이걸 유지하는 조건에서 간단한 샤워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대신 몸과 머리 바짝 말려서 감기에 걸리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다만 면역력이 약한 산후기 시기에는 생식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탕에 들어가는 목욕은 6주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차가운 것은 피해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음식도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찬 음식은 절대
안 돼! 라고 어디 적혀있는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신경을 써주자는 거죠. 차가운 거 신경도 안 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선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겠죠? 또 따뜻한 음식이 차가운 음식보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회복이나 붓기 빼는 데도 정말 좋아요. 조금만 버텼다가 빨리 회복하고 드링킹하러 가보자고요. 네 번째, 인대와 근육이 늘어나 있는 시기에는 관절 쓰는 거를 최대한 줄여야 해요. 아기를 씻긴다고 쪼그려 앉거나 머리를 감는다고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등 무리되는 행동은 되도록 삼가주세요. 옛날에 아기 낳고 바로 밭일하러 가셨던 우리 어머니 세대는 몸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우리 아내들 꼭 도와주세요. 임신하고 처음 보는 몸무게에 충격받으셨죠? 출산하고 체중이 바로 줄어들면 너무 좋겠지만 아기는 보통 2kg에서 3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임신 때 점점 쌓인 부종 때문에 체중이 쉽게 줄진 않을 거예요. 그런다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기보단 관절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가벼운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이 정도로만 관리를 해주세요.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니까 몸이 안정기에 달한 이후에 체중 관리에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땀과 소변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붓기를 가라앉게 해요. 또 모유 수유를 하면 체중이 쉽게 빠진다고도 하고요. 모유를 만들기 위해 혈류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임신 기간 동안 모아왔던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된다고 하죠. 모유 수유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건 실내 자전거를 1시간 타는 효과랑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일반적으로 임신 7개월부터 초유가 만들어지는데요. 가슴에서 대기를 한 뒤에 출산과 함께 모유가 분비가 돼요. 이때 고여있던 모유가 굳어 유선이 막히면서 가슴이 아프고 뜨거워지는 걸 전몸살이라고 해요. 전몸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빠르게 젖을 물려서 정체되는 모유가 없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슴에 열기가 있다고 냉찜질만 하지 말고 수유 전에는 꼭 온찜질을 5분에서 10분가량 해서 모유를 부드럽게 풀어줘야 해요. 그리고 모유가 차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모유는 자주자주 비워내면 좋고요. 수유가 끝난 후에 남는 모유도 완전히 짜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슴 마사지가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때 혼자 마구 마사지를 하면 유구나 유관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에서 상담 후에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산후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조심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 엄마들이잖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엄마들의 동반자 퍼플라임이었습니다.